이제 학교를 안 가지려고 해도 공부를 잘한 아이와 공부를 못한 아이는 너무나 확연하게 사실 구별이 됩니다. 일단 그 학생의 눈빛을 보면 바로 알아요. 일단 친구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친구는 친구인 거고 내 아이는 내 아이인 거예요. 비교하면 절대 안 되는 거. 가는 길이 다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 딱 보면 구분된다? 교재 사용법, 질문 방식, 그리고 학부모의 태도까지 성적을 좌우하는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대치동에서 25년간 수천 명의 학생을 가르쳐온 원장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진짜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치 플레온 총괄원장 조성미 원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치동에서 수능 영어 강의를 현재 25년 이상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이기도 합니다. 학교를 안 가지려고 해도 공부를 잘한 아이와 공부를 못한 아이는 너무나 확연하게 사실 구별이 됩니다. 일단 그 학생의 눈빛을 보면 바로 알아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일단 눈에 생명력이 있어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일단 자기의 방향성도 흐릿하고 공부의 매뉴얼도 없기 때문에 일단 눈빛 자체가 흐릿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이제 그 아이들을 감동하는 행동 양상을 보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일단 자기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명확하다. 방향성이 명확하다라는 게 행동에 바로 나오죠. 일단 플래너를 쓰기 시작하고요. 학사 같은 경우는 몇 번을 돌린다. 어떤 지역적인 것을 외우기 위해서 대략에 무슨 방법을 쓴다라는 자기만의 공부 노하우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약한 못한 아이들은 특히 저희가 대치동에 있다 보니까 대치동이라는 곳이 굉장히 많이 커리가 화려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꼭두각시처럼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온산지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약간 못한 아이들은 겉보기엔 되게 화려해요. 커리큘럼이. 그 커리큘럼을 열어보면 아예 자기만의 매뉴얼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냥 꼭두각시처럼 그냥 학원을 뺑뺑이 돌리고 있는 거죠. 숙제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공부가 어떻게 완성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 그냥 떠밀려가는 그런 식의 양상들이 많이 보이다 보니 방향성도 없고 자기만의 방법도 모르니 눈빛도 흐릿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당연히 공부를 못한 아이들은 당연히 많이 잡니다. 확실하게.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혼자는 아니에요. 잠을 자요. 그렇지만 할 때와 잘 때 확실히 구분돼서 할 때만큼은 확실하게 한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하다 보면 그래서 70분의 강의를 한다고 해도 강사가 이 강의를 계속 클라이맥스로 강의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있단 말이에요. 강의라는 것도. 근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그 강의의 기승전결의 호흡을 같이 타고 나와요. 같이 흐르기 때문에 뭔가 강사가 이 부분에 힘을 준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강사가 굉장히 강점이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자기의 것으로 딱 취해요. 여우같이 강사가 이 부분을 되게 잘하시네. 이 부분 설명이 되게 남다르시네. 그 부분을 자기 것으로 완전히 취하는 그 노력이 보인다는 거죠. 수업 시간에 어떤 눈빛이라든지 어떤 노트 테이킹이라든지 봤을 때. 근데 이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강의의 어떤 강점과 양점의 흐름을 눈치를 못 채요. 그런 게 본인 중심으로 졸리면 졸린 거고 본인 중심에서 어려우면 그냥 어려운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강의를 통해서 들으면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그 부분에서 어떤 디벨롭이 잘하는 애들은 돼요. 이 강의를 통해서. 왜냐면 강점을 뽑아내니까. 근데 약한 애들은 자기 중심으로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냥 오늘 수업이 괜찮았어. 그러면은 걔 컨디션이 좋았던 거고 오늘 수업이 안 좋았어. 걔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냥 동기 중심으로 강의를 듣는다. 못한 애들은. 프리원에 2년 전에 서울대 의대를 나온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은 대치동에서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스타예요. 그 학생은. 근데 그 학생이 공부했을 때가 제가 아주 기억나는 것은 우리 그 학생의 우리 원에서는 실전 모의고사 테스트를 하는데 실전 모의고사 테스트를 해서 제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답을. 근데 잘하는 서울대 의대를 가는 우리 그 학생은 항상 그 표면에 말풍선을 넣어서 누구누구의 커멘트 해가지고 자기만의 커멘트를 항상 썼어요. 이 모의고사가 나에게 무슨 효과가 있었고 내가 이걸 통해서 무슨 디벨롭이 있었고 작지만 자기만의 어떤 커멘트가 있었다는 거는 메타인지를 활성화시켰다는 점. 근데 역으로 공부를 못하는 애일수록은 오답에 대한 뒤처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방 처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맞았고 틀렸고 땡인 거예요. 어떤 뒤처리, 틀린 것에 대한 심오한 어떤 심오한까지는 아니어도 은금은 냈어야 되지 않았나. 근데 그런 흔적이 너무 없지 않아? 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미안하지만 확연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나를 안 합니다. 뭐 질문에 관심이 없죠. 그래서 뭔가 질문한다라는 거는 생각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아무래도 못할수록 질문에 대한 횟수가 확연히 줄어 있고 질문 자체에 관심이 없고 그리고 질문을 하는 공부 방식 또한 본인에게 익숙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반대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질문을 꼭 많이 한다라는 횟수를 보기보다는 왜냐면 대치동 아이들이 굉장히 수동적이고요. 제가 아이들의 수업 시간에 대치동 아이들의 병폐인 너희들의 가장 취약점이 질문을 안 하는 거다예요.
그렇지만 잘한 애들은 질문을 하기는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질문의 결이냐면 그 질문의 결이 좀 다르죠. 예를 들어가지고 영어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뭐 시험 범위의 단어를 제가 설명을 한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대시동의 학교들의 시험들은 굉장히 변형이 많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수업을 듣긴 듣는데 본인이 보는 시험지에서는 어차피 변형이 나오다 보니까 문장이 변형이 되면 어떻게 변형이 돼요? 라는 어떤 플러스 알파를 질문한다든지 아니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저렇게 변형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해요. 문장을 바꿔서. 그래서 이렇게 변형하는 것이 문장이 말이 돼요?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잘하는 아이들은 이제 본인의 내신 같은 경우는 학교 내신 경향에 맞춰서 이제 되게 많은 고민을 해요. 아이들이 몇 번 이렇게 되어 보니까 내신 점수에. 그래서 이것을 내신을 할 때 이 지문에서 꼭 다 애울 필요가 없지 않아요? 선생님? 이제 물어보면서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암기의 양들을 효율적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제 본인 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확신이 안 되니까 이 지문에서는 이런 거 중심으로 애우는 게 괜찮아요? 선생님?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만의 공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그런 확신하는 질문, 확인하는 질문을 한다든지 어떤 변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는 제가 유의미한 질문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대시동이다 보니 대시동이라는 곳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부터 공부를 못하는 아이까지 일단 기본 어머니들이 굉장히 열성적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정말. 근데 사실인데 근데 이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대시동 어머니들 특징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못하는 아이들일수록 일단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 앞서요. 그러니까 애는 소중히 못 따라오는데 엄마 욕심은 너무 앞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가 되게 수동적이에요. 수동적이고 실제 그 어머니가 이 공부의 과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는 알지 못하세요. 디테일하게는 알지 못하시는데 뭔가 애를 되게 엄마 욕심껏 안에서 이거를 막 개소리를 막 욕심을 내는 거죠. 애 수준 봐서는 밑에 반을 듣고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를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 건데 애 엄마 욕심에서는 밑에 반에 맞추면은 학원 주변 애들이 속던 애들 다 별로다 보니까 엄마 욕심과 계속 높은 반에 애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일수록 그 어머니의 마음이 좀 급하시고 실제 이 아이의 커리에 대해서 유의미한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보다는 그냥 학원 욕심, 학원 커리 욕심, 그다음에 어떤 교재 욕심 이런 부분에 굉장히 강하시고 그리고 이제 못하는 아이들일수록 보면은 어머니하고 아이의 관계가 조금 안 좋아요. 이렇게 보면 잘한 아이들일수록 그 잘하기 때문에 일 수도 있겠지만 아이하고 어머니 관계가 소통이 잘 돼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이를 굉장히 존중해요. 그러니까 한 뭐뭐 결정할 때마다 아이를 굉장히 존중하고 아이의 결정을 기다리고 잘한 아이들은. 근데 이제 못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소통이 안 되기도 하고 사이가 안 좋아.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엄마가 먼저 결정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 후수습에서 뭔가 틀어져가지고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어머니들일수록 무슨 특징이 있냐면 이 아이의 성적이 높다 낮다를 떠나서 성적표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높으세요. 하다못해 성적표에 담고 있는 평균, 표수 편차가 뭘 의미하는지, 백분위가 뭘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공동 과목이 무슨 과목이고 진로 과목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성취도라는 ABC라는 건 무슨 잣대인지, 하다못해 진로 선택 과목들은 얘네 성적표에서 어떤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공부를 약간 못하는 아이들일수록은 일단 성적표를 보는 일단은 그 해독 능력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뭘 못하는 아이들일수록 성적표에 눈에 보이는 수치, 그냥 두드러진 등수 이 정도에 국한하시는데 실제 그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과목적인 미개라든지 어떤 그런 공동 과목, 그다음에 어떤 진로 과목에 대한 어떤 구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셔야 돼요. 진짜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일단 파워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파워. 그 무슨 말이냐면 1시간을 공부할 때도 집중 파워가 달라요. 의외로 공부를 정말 잘하는 최상위 그런 아이들이 저희 원에는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아요. 잠 많이 자요. 의외로. 밥도 되게 오래 먹어요. 근데 1시간을 공부해도 파워가 다르다. 할 때만큼 집중하는 그 파워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는 건 딱 정의 내리면 파워다 라고 정의하셨습니다. 25년차 대치동 학원 원장님이 들려주신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 아이 공부법이나 내신 관리에 대해 더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신 특공대가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만 골라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